살아봄이라는 현장인데요. 골강판 시공된 모습하고 내부 석고보드까지 친 모습 접고 여기 보시면 여기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골강판이 이음새 없이 외장재 뒤쪽으로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모서리가 단단하고 코너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이 터져요. 근데 현장에서 자르고 꺾으면 거기서 이제 부식이 생깁니다. 골강판 전용 피스입니다. 골강판의 피스 위치가 이렇게 골강판의 높은 부분이냐 낮은 부분이냐 위쪽에 있어야 물이 내려오면서 물이 흩어질 테니까 너무 예쁘게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건 조금 잘못됐습니다. 종이를 찍고 들어가면 안 돼요. 건축주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따진 현장은 잘 안 됩니다. 자작업판은 시간이 지나면 황변합니다. 제일 예쁜 몰딩이냐고 물어보시면 아니겠죠. 여기는 담양 단빛지구에 있는 살아봄이라는 현장인데요. 오늘은 골강판 시공된 모습하고 내부 석고보드까지 친 모습, 목작업까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붕도 골강판, 그다음에 벽도 골강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시멘트 보드로 마감된 부분은 이제 타일이 붙을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라운드 부분, 이 라운드 부분 선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지붕이 끝단하고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단단한 부재인 강판은 접어서 라운드를 표현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접어가지고 지금 라운드를 거의 티 안 나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으면서 뒤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피스질을 하면서 시공을 했는데 그래도 티가 많이 안 나게 라운드처럼 잘 됐습니다. 이 골강판 감성이 있잖아요. 옛날에 양철 지붕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리진 제품이거든요. 알루미늄이나 스텐 제품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골강판입니다.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하부 후레싱, 골강판 이런 후레싱류도 다 같은 색깔의 강판을 접어서 시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이 골강판 뒤로 이음새로 여기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피스 구멍으로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뒤로 방수지가 되어 있고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그 뒤로 물이 이쪽 아래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강판은 정말로 외장의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골강판이 되게 잘 맞는 외장재죠. 이런 라운드 곡선을 처리하기에 적절한 외장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라운드로 표현했으면 좋겠지만 강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절곡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부 후레싱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골강판이 이음새 없이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뒤로 물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조인트가 있으면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예쁘기 때문에 조인트를 안 내기 위해서 한 번에 주문해가지고 이 아시바 사이로, 비계 사이로 이걸 넣어가면서 엄청 힘들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매끈한 한 방에 바닥에서 위에로 이어지는 공사를 했죠. 이걸 경험이 없는 팀이라면은 실패를 많이 할 겁니다. 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펌통까지도 같은 제품, 원래 여기가 히든 거터였어요. 근데 제가 히든 거터는 되게 조심하거든요. 히든 거터를 하려면,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 기준으로. 설계에는 히든 거터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반대를 많이 하고, 히든 거터를 하려면 아예 집 바깥에 거터를 내놓고 그 밖에 마치 커튼월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좀 협의를 봐서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홈통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코너 후레싱은 이런 식으로 각을 잡고 여기 이 안쪽으로는 이제는 사실은 이렇게 오픈 조인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차라리 이 오픈 조인트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로 놔두는 게 지금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도 두고두고 항상 이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뒤에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면 절대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뒤에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실리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실리콘을 안 해놓으면 공사 안 끝냈네, 공사 끝나지도 않고 갔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은근히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픈 조인트를 해도 되지만 실리콘을 하시는 게 좋은 경우에는 뭐 실리콘 당연히 해도 그냥 무방합니다. 이 현장은 뒷집이 이미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마당까지 깨끗이 정리된 상태에서 저희가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 쓰레기나 폐기물이 넘어가면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비계를 설치해 가지고 차단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쪽은 마감이 타일이고 이쪽은 골광판이 시공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 마감재를 대놓고 더 씌우면 되게 간단한데, 그렇게 하면 좀 내구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 프레싱을 대고 이쪽에 타일을 붙이고 이쪽에 골광판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 이 모서리가 단단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도 타일면인데요. 저희는 8T 아니면 9T, 8mm 아니면 9mm 된 시멘트 보드를 시공하고 이렇게 피스로 시공합니다. 타카로 사용하지 않고 뒤에 있는 하지도 다 그렇게 시공되어 있거든요. 피스로 시멘트 보드 정확히 붙여주고, 타일을 붙일 거니까 이 위에다 바로 타일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바로 타일을 붙이게 되면은 코너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이 터져요. 터지거나 탈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 보드가 거의 수축률이 되게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조금이라도 수축하고 팽창하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여기에 메쉬를 감고 메쉬 미장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일 작업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이렇게 외장재 뒤쪽으로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외장재도 마찬가지고 지붕재도 마찬가지. 알고 계셨어요? 여기 다 구멍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구멍이 있어서 뒤에 빗물이 넘어가도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아연 각관을 디자인 도면대로, 설계 도면대로 라운드 지붕선에 맞춰가지고 세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건축주님도 계신데 도면에 있는 걸 실제로 만드는 일이 사실은 도면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천장 부분은 세라믹 보드를 사용했고 거기는 아연 각관, 나중엔 여기 또 데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붕으로 한번 볼까요? 조심해서 올라와. 카메라 비싼 거야. 지붕도 이렇게 골 강판으로 시공됐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으로 하고 싶었는데 건축주님도 저희도 알루미늄으로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반 골 강판으로 시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재단돼 나오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현장에서 커팅한 부분들은 녹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절단 부위를 터치 페인트로 터치 마감을 하긴 할 건데 이런 강판류들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처음에 제작할 때는 부식이 없고 녹물이 안 나온다고 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자르고 꺾으면 거기서 이제 부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부식이 안 되는 알루미늄이나 스텐이 아닌 이상 일반 골강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철판에 페인트를 도장에, 물론 페인트라고 하면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도장 기술도 발달돼 가지고 페인트라 표현하기엔 좀 너무 부족하지만 꺾거나 자르게 되면 그 부분이 부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재단한 부분은 일일이 터치 페인트로 칠해주긴 할 건데 현장에서 페인트 도장하는 그런 페인트는 수명이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부식이 시작되면 또 사포로 긁고 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피스를 시공했는데요. 요거는 라쏘블라스라는 회사의 골광판 전용 피스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라쏘블라스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샀는데 만듦새가 약간 다르죠. 네. 너무 좋습니다. 피스 대가리 이거는 끊어지질 않아요. 임팩으로 돌려도 느다다닥 하면서 임팩으로 돌려도
대가리가 끊어지지 않고 꺾이고 찌그러질 망정 부러지진 않습니다. 이런 라서블라스사의 골광판 전용 피스를 사용했습니다. 골광판의 피스 위치가 이렇게 골광판의 높은 부분이냐 낮은 부분이냐 그 얘기가 많고 영상도 다 달라요. 이 골광판 높은 골에 시공하는 영상이 되게 많고 영상도 있고 이 낮은 골에 시공한 영상도 있는데 그게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엄청 뒤졌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위쪽에 있어야 물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흩어질 테니까 이게 더 방수가 더 잘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여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유럽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골광판 같은 경우에 위에 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이 골광판 속이 꽉 차 있는 것들, 단열 패널이 이만큼 붙어 있고 속이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피스를 해서 구조조에 꽉. 근데 지금처럼 이 속이 다 비어 있는 제품들은, 비어 있는 그냥 골광판들은 이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힘이 너무 약한 거죠. 태풍이 불면은 정말 힘없이 날아가거든요. 한번 태풍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은 골광판에 붙어 있는 거겠지만 얇은 철판 밑으로는 피스가 꽉 박히지 않고 떠 있는 거예요. 아, 비가 많이 오면 여기나 사실은 여기나 비가 계속 맞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 골광판들은 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고무 캡이 달려있는 제품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수가 돼도 저희 플랜트리 지붕 밑 속으로는 누수가 되지 않습니다. 지붕재가 지붕에서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아래 방수 시트가 있고, 방수 시트가 또 누수가 된다 해도 그 아래 또 투습 방수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골광판 자체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도 집에 누수가 되는 구조가 아니고, 골광판 시공은 저 이렇게 낮은 골에 구조적으로 짱짱이 박힐 수 있는 위치에다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 속에 지금 창호가 있는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또 강판으로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 강판객을 하고 지금 이 전동 셔터도 전동 셔터의 크기를 계산해 가지고 차후에 다른 겁니다.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우리 같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계산해서 만든 것들이 잘 맞았을 때 좀 약간 희열을 느낀다고 할까? 그러거든요. 너무 예쁘게 쏙 들어갔습니다. 여기 문틀 좀 안 밝게, 이거 일부러 밝기 전에 한번 찍었던 영상과 비교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포켓 넣어주면은 필름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고심도 많이 했던 그 포인트 월입니다. 여기 마감이 도배거든요. 버티 샌딩을 곱게 하고 도배할 예정입니다. 석고보드도 파카로 시공하는 게 아니라 두꺼운 12mm 석고보드를 이렇게 피스로 시공했습니다. 피스 대가리가 이렇게 종이를 살짝 물고 들어가는 정도로 시공해야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시공했지만 이런 건 조금 잘못됐습니다. 종이를 찍고 들어가면 안 돼요. 종이를 누른 정도로만 들어가서 마감에 지장 없고 종이를 찢지 않고 들어간 정도로만 피스 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카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는 12mm 두꺼운 석고보드를 피스 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봄이라는 현장의 목재 마감은, 창틀 주변 마감은 자작합판입니다. 자작합판도 물론 예쁘고 아름답지만 여기 사용된 도료가 모노코트라는 제품으로 숟가락이나 국자 같은 거 만드는 도료예요. 굉장히 친환경 도료이고 더 이상 더 좋은 도료가 없을 만큼 좋은 도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오픈이기도 하고 또 이게 수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또 지붕 각에 맞춰서 또 이렇게 누워 있어요. 2번, 3번 각이 만난 부분을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이런 코너 부분은
석고보드끼리 만나면 모서리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봄에 또 MDF를 맞춰가지고 각을 딱 살려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배할 때 좋아요. 날이 서야 예쁘게 나오거든요. 선을 딱 맞춰가지고. 이건 누구의 일이냐? 목수의 일이냐? MDF를 대는 목수의 일이냐? 퍼티를 하는 페인트의 일이냐? 아니면 도배를 하는 도배공의 일이냐? 이런 거 따지는 현장은 잘 안 됩니다. 물론 운전하는 소장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다 합심해서 예쁘게 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작합판은 시간이 지나면 황변합니다. 지금 이렇게 뽀얗고 하얗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누리끼리해져요.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햇빛 받은 데는 거의 노란색이 가깝게 변합니다. 지금은 자작합판의 매력이 뭐냐면 이 단색이거든요. 하얗고 단색인 목재 느낌도 나면서 단색인 느낌이 좋은 건데 모던한 느낌이 나거든요. 노란색으로 변해버리면 완전히 컨츄리스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작합판 황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황변을 막는 그 여러 사장님들의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핀터레스트라든지 잡지에 나오는 걸터 앉혀서 책을 읽는 그런 것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붕면과 이렇게 공간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버리지 않고 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창고로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장 사장님의 무릎 보호대가 보이네요. 무릎 꿇고 엄청 샌딩을 해서 곱게 만들었습니다. 몰딩 얘기 좀 한 번 더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플랜트리 사용하는 몰딩입니다. 제일 예쁜 몰딩이냐고 물어보시면 아니겠죠. 뭐 히든 몰딩도 있고 뭐 메립 몰딩도 있고 무몰딩도 있고 여러 가지 몰딩이 있지만 가성비적으로는 이렇게 이거만한 게 없다. 일반 석고보드 시험 공사 편하게 하고 이렇게 심플한 몰딩 박아서 마무리하면 되니까요.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히든 몰딩은 뭐냐면 이걸 붙여놓고 이 석고보드 전체를 한 번 더 붙여가지고 끝에가 들어간 것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몰딩 값이 아니고 이 천정 석고보드를 한 번 더 치는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담양 단빛주구의 살아봄 현장 중간 점검이었습니다. 이제 공사에 한 70% 된 것 같은데 나머지 30%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하고 예쁜 마감되면은 그때 또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또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